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99% 이상 거의 무의식이 또는 잠재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죠. 왼발이 나갈 때 0.1초 안에 오른발 나가야지 이런 생각 안 하죠. 내가 할 때 가를 붙이고 너는 할 때 느는 붙입니다. 너 가라고 거의 안 하죠.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너가 이렇게 안 하죠. 내가라고 하는데 내는 사투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안 하죠. 왜 우리는 이렇게 는, 의, 가를 우리도 모르게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걸 배운 적은 없습니다. 나는 할 때 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은는 이 가서 이는 왜 안 되는 것일까? 문법적으로 분석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그런 이를 쓰는 것과 나이, 나는, 나가, 나는, 은는 이가라는 네 가지의 점이사가 있는데 주격조사라고 하죠. 이 조사가 나은, 나이, 나는, 나가 할 때 나는만 써요. 왜 그럴까? 물론 언어학적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이건 이러니까 이렇다라고 설명을 한 것은 그냥 문법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걸 보고 그것을 분류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나는만 씁니다. 나은은 안 쓰고요. 나이는 안 씁니다. 그러면 90% 이상 탑다운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탑다운은 뭔가? 내가 지시하는 거예요. 자, 정보가 들어옵니다. 인풋이죠. 항상 정확하게 해석이 될 거라고 하는 환상이 바로 바텀업 방식인데요. 들어오는 정보는 항상 정확하다. 그러니 이것을 문법과 구문독해 같은 법으로 다스리면 된다. 리스닝은 연음, 발음 같은 법칙, 다시 말하면 법을 이용하면 정확한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이게 바텀업 방식이죠. 들어오는 정보 인풋을 우리의 뇌가 재해석을 한다. 이것이 탑다운 방식이에요. 위에서 지시하는 거죠. 정보를 왜곡하여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를,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거죠. 누가 바꿉니까? 우리의 뇌가. 이 정보를 믿지 않아요. 이 정보를 믿지 않아요. 이 정보를 믿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영어예요. 저는 단연코 말할 수 있는 건 우리는 들어오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가 하는 게 오케이, 맞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Black and white issue. 뭐죠? There are no black and white issue in life. 삶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건 흑이고 이건 백입니다. 흑백 이슈는 없다. 이런 말이죠. 흑백 논리는 없다. 이런 말 되겠죠? 여러분들은 흑과 백을 봤는데 갑자기 흑백 논리가 나옵니다. 왜 갑자기 흑백 논리가 나올까?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carry, does not. 이게 무슨 말일까? 가보죠. 흑백 논리라고 한다면 흑, 정확히 말하면 아니면 백이죠. 얘는 착한 놈, 이거 아니면 얘는 나쁜 놈이야. 둘 중에 하나야. 그럼 OR을 써야 돼요. 근데 and를 쓰고 있죠. 이게 더 맞는 거 아닌가? 정확히 따져본다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흑과 백이 아니라 사실은 흑 또는 백 아닌가? 둘 중에 하나니까 and가 되면
흑이면서 백이란 얘기잖아. 자꾸 분석해 볼까요? 물론 어떤 형태로도 이걸 또 반론을 제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쪽 반론도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반론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충 말하면 대충 알아듣거든요. 흑 또는 백이 아니라 그냥 흑백 논리 하더라도 압니다. 자, 캐리. 들고 나르다, 실어 나르다라고 우리는 사전으로 분명 배울 거예요. 캐리하면 들고 나르다, 실어 나르다 라고 분명 배우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캐리가 여러분도 모르게 이 뜻이 아닌 다른 뜻으로 스스로 바꾸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경험하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느낄 거라 보고 한번 해볼게요. 조금 있다가. 직접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자, 또 하나 캐러고리. 캐러고리가 뭐죠? 카테고리라고 하죠. 분류. 비슷한 거 그래 모아두는 거 우리가 분류한다라고 하죠. 캐러고라이즈. 근데 캐러고리 그러면 단정적으로 바뀝니다. 왜 단정적일까? 그렇다면 이걸 사전에 나온 뜻을 그대로 암기하시고 이걸 한번 해석해 보세요. 사전에는 분명 단정적인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Categorical characteristics land use planning. 단정적인 특징들, 땅을 사용하는 계획의 해석이 이상해지죠. 원래 의미는 단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분류예요. 카테고리 같은 그런 분류. 그러면 땅의 토지 사용의 계획에 대한 형태별 특징, 분류별 특징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카테고리별 특징, 카테고리적 특징들 이런 되겠죠. 이쪽은 땅을 사용하는데 농지를 사용하고 이쪽은 도시를 사용한다. 이게 카테고리를 묶는 거죠. 이렇게요. 자, 올라가서 한번 해석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래요. 과연 엔드가 맞겠는가? 논리적으로. 그 논리 따윈 필요 없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는 거죠. 우리 뇌는. 우리의 뇌는 큰 틀에서 보고 큰 틀에서 받아들이지 이것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There are no black and white issues in life. 인생에는 흑백 논리, 흑백 이슈는 없다. No categorical answers. 어떠한 분류된 대답도 없다요. 근데 왜 이게 단정적 대답일까? 분류한다는 얘기가 너는 이거, 너는 이거 명확하게 나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한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categorical answers가 단정적인 정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 뇌가 알아서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분류하는 정의는 없다. Everything is subject for endless debate and compromise. 자, 모든 것은 주제입니다. 끊임없이 논쟁하고 타협하는 주제가 돼요. This is one of the core principles of our current society. 자, 이것이 바로 핵심 원리죠. 우리 현재 사회의 핵심 원리입니다. 자, 이거 여기까지 계속 보자고요. Because that core principle is wrong, the society ends up causing another problem when it comes to the sustainability. 자, 그런 핵심 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사실 사회가 결국에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when it comes to 뭐에 다다랐을 때, 다시 말하면 지속 가능성에 관해서는 그거를 보면 꼭 문제가 생겨요. There are some issues that are black and white. 일부 이슈는 흑백 논리가 돼요. 이렇게 된 겁니다. There are indeed planetary and societal boundaries that must not be crossed. 진짜 지구적인 또는 사회적인 어떤 경계란 게 있는데 반드시 넘으면 안 되는 cross, 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경계가 있어요. For instance, we think our society can be a little bit more or a little bit less sustainable.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사회는 약간 더 또는 약간 더 적게 sustainable, 지속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좀 더 또는 좀 덜 이렇게
그러나 in the long run, you cannot be a little bit sustainable. Either you are sustainable or you are unsustainable. 자, 그러나 길게 가보면 결국엔 당신은 약간 더 지속 가능한 건 있을 수 없어요. 당신은 sustainable, 지속 가능하거나 또는 그냥 지속 가능하지 않거나 이 둘째 중에 하나만 가능해요. 자, 오아란다라 보셨습니까? 얘를 블랙으로 보시면 얘가 화이트인 거예요. 그렇죠? A 또는 B인데 우리는 블랙 화이트를 and로 쓰고 있죠.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분명 오아가 더 맞아요. 계속합니다. It's like walking on the thin ice. Either carries your weight or it does not. 자, 뭐와 같냐면 그것이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과 같아요.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 같아요. 그것이 당신의 무게를 운반하나요? 지탱하거나 또는 하지 못하거나 이렇게 되죠. 여러분도 스스로 아마 순간적으로 지탱하다가 나올 거예요. 왜 지탱하다는 말이 없느냐? 분명 5, 6, 7번째는 있을 겁니다. 그게 사전에 여러 가지 용례를 봐가지고 용례를 집어넣었을 뿐인데 우리는 앞에 얇은 얼음이 위에 걷는단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캐리가 운반하다를 지탱한다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캐리의 사전에다가 5번 뜻으로 지탱하다를 써주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캐리가 지탱하다인지. 바로 우리 뇌가 얘를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얘는 지탱하다네. 왜? 야, 얇은 얼음 위에서 내가 걸어보니까 그 위에서 부서질까봐 막 뭐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지탱하다지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겠죠. 과연 이게 지탱하다일까? 미국 사람들 받아들일 때도 과연 지탱하다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얇은 얼음이 너를 캐리 여기 A에서 B까지 운반해 주다일까요? 우린 지탱하다 해석했는데 그건 그들만이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우리 뇌가 A라고 말해도 우리는 B라고 받아들여요. 누가? 우리의 뇌는 우리에 맞게 왜곡을 시킵니다. 또 하나. 그래서 뒤에 이런 말 나오죠. Either you make it to the shore while you fall into the deep, dark, cold waters. 당신이 해변 기슭에 도달하다, make it, 도달하거나 또는 깊고 어두운 차가운 물에 빠지거나. 그럼 캐리를 지탱한다 말고도 운반해 준다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지탱해서 운반해 준다로. 그건 모르죠. 하여튼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는 어떻게 영어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뇌 속에서 이거를 자기에 맞게끔 탑다운 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지 마. 야, 블랙 앤 화이트라고 검으면서 동시에 하얗다고. 아, 이거 하지 마. 물론 블랙 앤드란 말이 꼭 또는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된 거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물론 제가 검은색, 흰색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건 해석하기 나름인 거죠. 우아라고 말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분명. 마찬가지. 자, 그래서 이제 해석이 됐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나 너 사랑해. 나도 그래요. 나 너 사랑해. I love you. 우리 또 문법적으로 배웁니다. Me too라고. 아, 역시 그래. 이 뜻인데 그리고 반복되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동사를 더즈로 받는다란 말 하잖아요. do나. 그래서 carry를 반복하기 싫어서 더즈를 썼다라고 하는데 이거 정말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분석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도 그렇게 해요. 나 너 좋아해. 그럼 나도 너 하지만 나도 그래. 그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또는 나 갈 거야. 나도 라고. 나 집에 갈 거야. 나도 그래요. 나도 할 거야 할 때. 그러면
앞에 사람이 나 집에 갈 거야, 갈 거야란 말 썼습니다. 갈 거야. 가다 뜻이 있는데 상대방도 나도 갈 거야라고 말할 수 있고요. 갈 거야라고 반복할 수 있겠죠. 근데 반복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말 따라하면 굉장히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죠. 때로는 우리가 그냥 나도 좋아한다니까, 나도 좋아한다, 나도 갈 거야, 나도 갈 거야, 이런 것은 좀 그럴 수도 있죠. 편하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나 집에 갈 거야. 나도 할 거야. 나도 그래. 이렇게 말하겠죠. 그것처럼 그냥 넣어줘 쓰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할 거야. 그것이 지탱해주고 또 그것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는 기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니죠, 여러분의 그놈이, 무의식이라는 그놈이 할 수 있는 거를 기계적으로 내가 한 발을 왼발을 내디면 오른발에 0.1초만 내가 내둬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걸어야겠다라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걔한테 맡기면 걔가 해줄 걸. 왜 우리가 이것을 분석해 가면서 우리가 억지로 우리 스스로 판단해 가면서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게 바로 문법의 한계고 문법의 잘못된 출발인 거죠. 그들이 알아서 해주는 걸. 여러분들이 나는 하지 나가라고 안 합니다. 나이라고 안 합니다. 나이면 나이 먹었냐 그런 얘기 하죠. 왜 이라고 안 할까? 문법적으로 따지면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능적으로 알죠. 자, 그렇게 해봤습니다. 자, if that should happen to us, there will not be any nearby planet coming to our rescue. 만약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어떤 nearby, 가까운 행성도, 어떤 행성도 우리를 구하러 오지 못할 거예요. We are completely our own. 우리는 완전히 혼자거든요. 자, 끝났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영어 독해를 하는 방식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각도에 따라 달라져요. 영어 독해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라보면 이와 같이 정보를 집어넣어서 그 정보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가겠죠. 그러나 이것을 인위적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자연의 상태로 바라보신다면, 원래 인간이 갖고 있는, 그렇죠?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 맞아요. 그러나 그다음에 탑다운 방식으로 우리 뇌가 갖고 있는, 우리 뇌가 지시하는 데 따라가신다면 정보를 왜곡해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왜곡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죠. 그래서 바텀업 방식은 틀린 거예요. 탑다운 방식이 무조건 과학적으로도 맞습니다.